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8월 4일 파도 영상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전 11시가 좀 안 됐어요. 장을 좀 지켜보고 나서 영상을 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. 자,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한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어제 상승이 괜찮았죠. 엔비디아도 상승했고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이 클라우드 이 4사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오라클도 9% 넘게 상승했고 팔란티어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. 시간외에서 8% 정도의 상승을 또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메타도 6% 상승했네요. 그죠?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가 일단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어요. 코스닥 쪽으로 확실히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. 확실히 ETF 이 규제 개선 이 방안이 그래도 확실하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께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발 하지 마셔라 라는 거. 키움증권에서 공지사항이 뭐가 하나 딱 뜨던데 이 증권 계좌, 이 평가 금액을 담보로 해서 최대 3배까지 인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최고 3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합니다. 금리는 뭐 최고 뭐 9%까지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거는 뭐 신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하지 마세요, 그냥. 뭐하러 빚을 내 가지고 합니까? 이 B2 때문에 사실상 문제 되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잖아요. 안 그렇습니까? 하지 마세요, 그냥. 안 하시는 게 그냥 답이에요, 답. 뭐하러 빚내서 해요? 괜히 망가져요, 망가져. 아파트 중도금으로 내야 될 주식까지도 자금으로 다 날렸더라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레버리지의 덫. 잘 활용하면 좋은 거지만 잘못 활용하면은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. 곱하기 2만 생각을 하고 어? 마이너스 곱하기 2 이거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. 안 됩니다.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. 절대 그냥 빚내서 하는 투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젠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 제발 당부드립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하지 마세요. 막 이런 게 막 공지사항으로 막 뜨던데 왜 공지사항으로 띄우겠습니까? 하지 마세요. 자꾸 뭔가 유도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. 공지사항으로까지 이제 팝업으로 띄우는 걸 보고, 야,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.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, 여러분? 자, 항상 뭐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김 선생이니까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. 11월 9일 첫 방송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1차 목표가 12만 원 달성된 이후로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낸드 업황이 디램보다 생각보다 좀 빨리 꺾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.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시장에 조금 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세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이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.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 들어요, 저는. 그래서 8월 5일 미국 증시 장 마감하고 웨스턴 디지털이랑 샌디스크가 같이 이제 실적 발표를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일단 잘 나오는 게 중요하고, 샌디스크 역시도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 거냐,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?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핵심 포인트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, 미쳐있는 사람이랑 함께 하세요, 여러분. 이 감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팀의 이 승률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. 아시죠?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 공유 채널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, 저는. 여러분들은 뭐 속이기 위해서, 뭐 기망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운영을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.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, 좋은 정보들 항상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팝업 창이 뜨더라고요. 오전에 로그인 하니까. 안 떴었어요. 이게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게 왜 뜨겠어요, 이게.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키움증권에서도 이렇게 팝업 한 거 아니겠어요?
그죠? 하지 마세요, 그냥. 스스로를 정말 힘들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, 여러분? 텔레그램 채널 입장 방법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. 채널 후원 월 2,990원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분석 희망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. 지난번에 그 뭐예요? 에어레인인가? 그것도 찍어서 올려드렸었고,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.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챙겨서 촬영해서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. 일단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은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, 자, 파도 오늘 하락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좀 밀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대차 잔고 확인을 해보니까 또 올라갔더라고요. 잔고가.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지? 330만 주까지 올랐어요. 정말 단기간 안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. 두 배. 이거는 이제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분명히. 공매도 보면은 그렇게 강한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. 강하진 않아요. 매매 비중 자체가. 그죠? 뭐 최근에 뭐 2%, 뭐 1%도 안 되는 날도 있었는데 강하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만큼 뭐 주가가 사실 고점 대비 반토막인 상황이니까 뭐 공매도 비중이 많지 않다.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대차 잔고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경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밤마다 확인을 해서 영상 올려드리는 게 뭐 크게 의미는 없겠더라고요. 뭐 보시는 분들이 뭐 밤늦게 영상을 챙겨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차라리 오전 영상 찍을 때 다뤄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냥 오전에 체크를 해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오전 영상 확인하셔서 대차장고나 공매도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파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다 삭제해 버렸어요. 그동안의 어떤 추세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딱 포인트만 딱 잡아놨어요. 이렇게. 그죠? 일단 단기적으로 이 62,000원 선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V자 반등 성공 구간에서 지금 현재 64,800원 요 라인 구간에 저항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일단은 발생이 되지 않는 한 쉽게 뚫어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2분기 이제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이 반기 보고서 요게 또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. 요거를 또 이제 확인을 해 보면서 이 재무제표 뭐 전반적인 것들, 재무 구조, 뭐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고 물론 제가 다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흐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 거래량 이거 가지고는 사실상 뭐 저항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저항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. 이렇게 잡아놨고 21선이 지금 현재 보면은 6만 한 7천 원 선이거든요. 6만 7천 원 선.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내려놓을 필요 있는데 67,800원 67,000 한 700원? 67,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긴 해요. 67,000원 이렇게 잡아놓고 이 일봉상 21선 이렇게 2차 저항 이렇게 맞춰 놓을 테니까 64,800원 뚫어내면은 67,000원 뚫어내는 게 중요하다.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보겠다. 이렇게 이제 포인트 잡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어요. 이해되셨죠? 이렇게 해놓고 저도 저장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몇 가지 소식이 조금 있었는데 SK 하이닉스가 또 HBF 규격 표준을 또 공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오늘 오전에 나왔거든요. 지금 샌디스크랑 함께 이 첫 공식 기술 규격 이렇게 지금 또 개발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.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구글과 텐스토렌트 등이 표준화 과정에 또 참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HBF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 HBM과 기업용 요 SSD 사이를 연결하는 이 새로운 메모리 계층이다라는 이야기를 뭐 항상 많이 해드렸었잖아요. 그쵸? AI 추론 시대, 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, 전력 효율 개선, 이 HBF 역시도 핵심 메모리 계층이 될 것이다.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드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HBF 역시도
이제 시장의 개화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이 HBF에서도 사실상 이 컨트롤러의 중요성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전력 관리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다.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쵸? 이 두뇌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역시나 필요한 부분이고 역시 전력 효율 개선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, 당연히 이제 컨트롤러나 PMIC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.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따로 또 자료를 좀 모아놨는데 워낙에 이제 파도 제가 따로 리포트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 많은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에 이제 내용이 많아서 제가 따로 중요한 거 그냥 이슈 지나가는 것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놓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.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잖아요. 근데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한 이런 이제 모습이 또 나왔어요. 그리고 전월보다 더 높은 그런 이제 또 수치가 발표가 됐거든요. 그리고 ISM 제조업 물가 지수 이전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상한 것보다는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구나.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. 근데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예상보다 하회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ISM 이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수요가 개선이 됐구나.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자체가 침체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사실상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닌데 이 금리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좀 경기 흐름이 좀 둔화되고 약간 좀 침체되어 가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도 사실 좋은 부분인데 이 급작스럽게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로 가게 되면 사실 그건 또 안 좋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기에는 사실 긍정적인데 결국은 금리에는 사실 또 이제 부담인 거죠. 금리 인하를 아무래도 좀 빠르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거니까. 그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. 아니, 국내 생산 세액 공제, 뭐 AMPC라고 하잖아요.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뭐 첨단 세액 공제라고 해서 이제 보조금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2차 전지 쪽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좀 익숙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. AMPC, 뭐 혹은 뭐 IRA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국내판 AMPC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 국내 생산 뭐 그리고 또 판매를 유도하고 또 투자 지원을 넘어서 이제 실제 생산까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세제 혜택을 적용시켜 주겠다. 이런 내용인데 적용 대상 품목으로는 뭐 태양광 발전, 풍력 발전, 2차 전지, 반도체, 핵심 소재, 인공지능, 로봇 부품인데 야, 뭐 사실 근데 미국이 자꾸 관세 가지고 또 장난질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뭐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기업들이 이 북미 쪽에 사실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증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에 또 많이 해 왔었잖아요. 뭐 그거를 또 돌려오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야, 그러면 뭐 이게 과연 쉬울까?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네요. 사실 그거잖아요. 이 서학 개미들 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자금들을 국내 증시 쪽으로 다시 되돌려 오기 위해서 이 ISA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결국은 출시하면 안 됐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이 ETF를 출시를 해가지고 국내 증시 쪽으로 돌아왔더니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더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도 그죠? 이런 부작용들도 사실상 또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복잡해요. 셈법 자체가 그죠? 너무나 머리가 아픕니다. 자, 그리고 팔란티어 2분기 실적 또 핵심 정리 또 해놨는데 역시 실적 수익성 수주 가이던스 모두 상회했다라는 거죠. AI 플랫폼 리더십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 뭐 크게 실망한 기업은 뭐 사실상 애플을 제외하고는 크게 없었어요. 그죠? 전부 다 상회했고 이
오히려 투자 확대를 또 우려했던 기업이라고 해봐야 사실상 뭐 메타 정도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죠. 그죠? 근데 대부분 다 실적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다 상회했어요. 역시 뭐 실적 요약 봤더니 이 주당 순이익 역시도 상회했고요. 그죠? 매출 역시도 상회했고 이 조정 에비타 역시도 상회했고 미국의 상업 매출 역시도 상회했습니다. 모든 핵심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는 거예요. 향후 실적 전망 역시도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참 어렵네요. 그죠? 자, CEO 알렉스 카프 발언 핵심 내용을 봤더니 소버린 AI 수요 폭발.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의 자립 AI 이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.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? 데이터 주권 및 통제권 강화 그리고 압도적인 성장세. 아니, 결국은 AI는 이 이익을 기반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팔란티어가 또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하고도 넘어가면 되겠고, 자, 시타델 시큐리티즈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뭐 강세장 견인을 동력하더라, 이제 뭐 여전히 건재하다, 뭐 이런 내용인데 이 투기적인 과열 해소 이후에 수급 중심에서 이제 실적 그리고 거시경제 중심으로 전환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.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가 한풀 꺾이고 리셋 과정을 거쳤음에도 올해 미국 증시를 신고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은 여전히 건재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이제 또 어제였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한국이랑 대만 쪽 증시 역시도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를 다시 한번 이제 해야 한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최근에 이 리밸런싱 이야기도 참 많이 있었죠. 아니, 국민연금이 이 삼전 닉스 좀 이렇게 올라갈 때 적절하게 리밸런싱을 좀 잘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.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. 어찌됐건 코스닥이 참 이유 없이 막 박살나고 막 그랬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코스피도 어찌됐건 다시 한번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 뭐 이러한 모습인데 여전히 뭐 외국인들은 포지션 자체가 아직까지도 또 순매도 포지션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야, 7월 31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드디어 30조 미만으로 빠졌네요. 결국은 이 신용잔고가 늘어나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고 있는데, 야, 결국은 반대매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은 또 이렇게 되네요.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. 삼전 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또 양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. 파도 역시도 지금 현재 다시 63,800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오전 장이니까 오늘 뭐 잘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잘 돼줬으면 좋겠어요. 이왕이면은 뭐 64,800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이전에 저점 라인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1차 저항 이렇게 저는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좀 올라와 주면서 이왕이면 좀 뚫어 주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? 아랫골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주면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후 영상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날씨가 뭐 굉장히 깡패처럼 무더위 너무 덥죠? 네, 점심 시원한 거 메뉴 선정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텔레그램 채널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코스피 양전했으니까 공지를 또 한번 해야겠네요. 코스피 양전. 자, 코스피 양전. 그리고 삼전 닉스 양전 대기. 양전 뭐라고 하는 게 맞나요? 삼전 닉스 양봉 전환 직전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네. 자, 오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채널 입장 꼭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